몸에 좋다던 견과류가 왜 신장을 파괴할까요? 이것만은 절대 먹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67세 김모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소 건강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고 술도 담배도 안 하시고 특히 견과류를 건강식품이라고 믿고 매일 챙겨 드셨습니다. 아몬드 한 줌, 캐슈넛 한 줌 이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드셨어요. 그런데 올해 건강검진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1.5로 나왔습니다. 깜짝 놀라서 신장내과를 찾아오셨는데 제가 식습관을 여쭤보니까 이 견과류가 문제였던 겁니다. 어르신께서 저한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먹었는데 왜 신장이 나빠진 건가요? 견과류가 나쁜 음식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여러분께 명쾌하게 드리겠습니다. 우선 통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만성 콩팥병 평생 유병률이 11.5%입니다. 남성은 12.9%, 여성은 9.8%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10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은 신장병을 겪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신장은 기능이 20%에서 30% 수준까지 떨어지기 전에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믿고 먹는 그 견과류가 조용히, 아주 서서히 여러분의 신장을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투석을 받아야 하고 최악의 경우 신장 이식까지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견과류가 다 나쁜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명확하게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크레아티닌 수치가 조금이라도 높으신 분들이 절대로 드시면 안 되는 최악의 견과류 3가지가 있습니다. 둘째, 반대로 오히려 죽어가는 신장을 살려주는 기적의 견과류 3가지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계속 잘못된 견과류를 드시면 여러분의 신장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집중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중요한 정보가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크레아티닌이 1.3 이상이신 분이라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 견과류는 오늘 당장 식탁에서 치워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아끼자는 게 아닙니다. 멀쩡하던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기 위한 생존 수칙입니다.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와 함께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캐슈넛입니다. 지금 당장 버리십시오. 캐슈넛이 왜 1순위냐고요? 캐슈넛 100g에는 칼륨이 660mg, 인이 593mg 들어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장내과에서는 캐슈넛을 신장 환자 제한식품 1순위로 분류합니다. 왜냐하면 신장이 나빠지면 칼륨과 인을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신장은 대매수문과 같습니다. 칼륨이 많으면 문을 열어서 내보내고 부족하면 문을 닫아서 모읍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수문이 고장나는 겁니다. 칼륨이 몸속에 쌓이기 시작하면 고칼륨 혈증이라는 상태가 됩니다. 강동 경희대 병원 신장내과 연구에 따르면 고칼륨 혈증이 생기면 근육에 힘이 빠지고 이상 감각이 발생하고 심할 경우 심장에 부정맥이 발생합니다. 최악의 경우 심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이는 또 어떻습니까? 칼슘과 함께 뼈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환자에서는 인이 신장으로 배설되지 못하고 체내에 과도하게 축적됩니다. 혈액 속의 인의 농도가 증가하면 2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 뼈를 약하게 만듭니다. 둘째, 혈관 석회화를 일으킵니다. 혈관벽에 칼슘이 쌓이면서 돌처럼 딱딱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동맥경화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 어르신이 제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선생님, 그래서 최근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는 증상이 심했구나. 제가 검사를 해보니 혈중 칼륨 수치가 5.8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정상은 3.5에서 5.0 사이인데 이미 위험 수준에 도달한 겁니다. 두 번째, 아몬드입니다. 특히 신장 결석이 있으신 분은 절대 금지입니다. 아몬드는 건강식품의 대명사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몬드에는 옥살레이트라는 성분이 견과류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구운 아몬드 100g에는 무려 469mg의 옥살레이트가 들어 있습니다. 이건 캐슈넛의 2배가 넘는 양입니다. 옥살레이트가 뭐길래 문제일까요? 옥살레이트는 소변 속의 칼슘과 만나면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을 만듭니다. 신장 결석의 80%가 바로 이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입니다. 이 결석이 신장 조직을 물리적으로 손상시킵니다. 결석이 요관을 막으면 극심한 통증이 오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면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실제 연구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환자가 하루에 아몬드를 150g씩 먹었습니다. 이 환자의 신장을 검사했더니 신장 조직에 옥살산 결정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아몬드를 하루에 25개, 즉 약 30g 정도만 먹어도 옥살레이트 섭취량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간식으로 아몬드를 한 봉지씩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더 중요한 건 수분 섭취입니다. 옥살레이트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결석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물을 잘 안 드십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하다고 저녁 이후에는 물을 아예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몬드까지 드시면 신장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김 어르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내가 간식으로 매일 먹던 아몬드가 독이었구나. 건강 프로그램에서 좋다고 해서 믿고 먹었는데 이제 보니 내 신장에는 최악의 선택이었네요. 세 번째, 피스타치오와 땅콩입니다. 투석 환자라면 완전히 차단하십시오. 피스타치오는 칼륨 함량이 높습니다. 게다가 시중에 파는 피스타치오는 대부분 소금에 절여져 있습니다. 나트륨과 칼륨이 동시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건 신장의 이중 공격입니다. 땅콩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콩은 견과류가 아니라 콩과 식물이지만 많은 분들이 견과류처럼 드십니다. 땅콩에도 칼륨이 상당히 많고 특히 땅콩 버터는 소금과 설탕이 첨가되어 있어서 더 위험합니다. 특히 투석 환자분들은 이 두 가지를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투석을 받는다는 건 신장 기능이 15% 이하로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 칼륨이 높은 음식을 드시면 다음 투석 때까지 칼륨이 계속 쌓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영양팀 자료에 따르면 투석 환자에게 인과연분이 높은 콩류, 멸치, 어묵, 치즈 등과 함께 견과류를 주의해야 할 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견과류, 캐슈넛, 아몬드, 피스타치오와 땅콩은 크레아티닌 수치가 조금이라도 높으신 분들에게는 독약과 같습니다. 오늘 당장 냉장고를 열어서 확인하시고 있으면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은 견과류를 아예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오히려 죽어가는 신장을 살려주는 기적의 견과류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여러분의 가족, 친구, 특히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으신 주변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신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장이 나쁜 사람은 견과류를 아예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는 오히려 여러분의 죽어가는 신장을 살리는 구원투수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신장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드셔도 여러분의 크레아티닌 수치는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마카다미아입니다. 신장 환자라면 지금 당장 마카다미아로 교체하십시오. 마카다미아는 견과류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신장 환자에게는 왕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카다미아는 칼륨과 이남량이 다른 견과류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캐슈넛이나 아몬드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히 좋은데 마카다미아에는 더 놀라운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팔미톨레산입니다. 이 성분이 신장 속에서 일어나는 염증을 잡아줍니다. 신장이 나빠지는 과정을 보면 신장 내부에서 미세한 염증 반응이 계속 일어납니다. 염증 물질이 분비되면서 신장 조직이 조금씩 파괴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카다미아의 이 성분이 염증을 억제합니다. 쉽게 말해서 신장에서 불이 났는데 마카다미아가 소방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추가로 마카다미아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당뇨병이 있는 신장 환자분들이 많으신데 마카다미아의 좋은 지방 성분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당뇨병성 신장병을 예방하는데 이만한 게 없습니다. 하루에 몇 개를 드셔야 하느냐? 10개에서 15개 정도 약 30g 이내로 드십시오. 그 이상 드시면 칼로리가 너무 높아집니다. 두 번째, 호두입니다. 하루 호두 6살에서 7마리면 신장 혈관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호두는 식물성 오메가3이 들어있는 유일한 견과류입니다.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은 아시죠? 혈관에 좋다고 유명한 그 성분입니다. 그런데 생선 오메가3은 동물성이고 호두에는 식물성 오메가3이 들어있습니다. 호두 한 줌에 이 성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장에 뭐가 좋으냐고요? 2021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학학술지에 실린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식물성 오메가3을 하루에 조금만 더 먹어도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같은 심장병으로 사망할 위험이 5%씩 떨어진다는 겁니다. 신장과 심장은 형제입니다. 신장이 나빠지면 심장도 나빠지고 심장이 나빠지면 신장도 나빠집니다. 호두는 이 두 장기를 동시에 보호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호두의 이 성분이 신장 혈관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신장에는 미세한 혈관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이 혈관들이 건강해야 신장이 제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게 있으면 이 혈관들이 손상됩니다. 호두는 이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염증을 줄여주고 피가 잘 돌게 만들어줍니다. 미국 유명 대학 연구팀이 심장병 위험이 있는 성인 42명한테 실험을 했습니다. 호두를 6주 동안 먹인 그룹은 혈압도 떨어지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좋아졌고 장속 좋은 균도 늘어났습니다. 신장 부담이 확 줄어든 겁니다. 하루 호두 6개에서 7개 이게 미국에서 권장하는 양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문제가 됩니다. 세 번째, 아마씨입니다. 단 아마씨를 드실 때는 반드시 물을 함께 드셔야 합니다. 아마씨 1큰술에 물 250ml, 이게 황금 비율입니다. 왜 물이 중요하냐고요? 아마씨는 식이섬유 폭탄이기 때문입니다. 아마씨는 거의 30%가 식이섬유입니다. 이 식이섬유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 물에 녹는 식이섬유가 우리 몸속 찌꺼기를 흡착해서 밖으로 내보냅니다. 신장이 걸러내지 못한 노폐물을 장에서 대신 청소해주는 겁니다. 둘째, 물에 안 녹는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빠르게 만듭니다. 독소와 노폐물이 장을 빨리 통과하게 만드는 거죠. 몸속에 독이 머무는 시간을 확 줄여버리는 겁니다. 추가로 아마씨에도 호두처럼 식물성 오메가3이 풍부합니다. 호두와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단 아마씨는 칼륨과 인이 조금 있기 때문에 하루 1큰술로 제한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물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식이섬유가 물을 만나야 제대로 작동합니다. 물 없이 드시면 오히려 장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밤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도 신장에 안 좋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건 오해입니다. 밤은 아몬드처럼 결석을 만드는 성분이 거의 없습니다. 신장결석 환자에게도 안전한 편입니다. 다만 밤은 전분 즉 탄수화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는 신장 환자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당뇨가 없으신 분들은 밤을 드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견과류보다 더 무서운 숨겨진 주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소염진 통제입니다. 이부프로펜, 나프로센 같은 약들입니다. 여러분 허리 아프면 뭐 드십니까? 무릎 아프면 뭐 드십니까? 대부분 약국에서 소염진 통제 사서 드십니다. 그런데 이 약들이 신장으로 가는 피의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바로 올라갑니다. 견과류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만성적으로 드시는 분들은 당장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자, 여러분 오늘 배우신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캐슈넛, 아몬드, 피스타치오는 버리시고 마카다미아, 호두, 아마시로 바꾸십시오. 이것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신장은 살아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신장을 위해 제가 계속해서 좋은 정보를 가져오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어르신께서 저한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이론은 알겠는데 하루 일과 중에 정확히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네, 바로 그겁니다. 실천 방법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장 보호 데일리 루틴 이렇게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호두 6알을 드십시오. 그리고 물 250ml를 함께 마십시오. 호두는 공복에 먹어도 위에 부담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침 공복에 먹으면 ALA 흡수율이 더 좋습니다. 물은 신장이 밤새 만든 노폐물을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아마시 한 큰술을 드십시오. 샐러드에 뿌려 드셔도 좋고 요거트에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역시 물 250ml를 반드시 함께 드십시오. 아마시의 식이섬유가 물을 만나면 젤처럼 변하면서 장속 노폐물을 흡착합니다. 물이 없으면 오히려 변비가 생길 수 있으니 꼭 챙기십시오. 오후 간식으로는 마카다미아 열알을 드십시오. 하루 총량 30g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마카다미아는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많이 드시면 체중이 늘 수 있습니다. 신장 환자에게 비만은 또 다른 적입니다. 저녁 식사 때는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를 곁들이십시오. 피망, 브로콜리, 케일 같은 채소들입니다. 왜 비타민C냐고요? 비타민C는 미네랄 대사를 돕고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견과류에서 얻은 좋은 지방산들이 몸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 종류의 견과류를 한꺼번에 드시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아침에 호두를 먹었으면 그날은 호두만 드시는 겁니다. 다음날 아마시를 드실 거면 그날은 아마시만 드십시오. 왜냐하면 여러 종류를 섞어 먹으면 칼륨, 인, 칼로리가 합쳐져서 예상보다 훨씬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질문들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저는 크레아티닌이 1.1로 정상인데요. 그래도 견과류를 조심해야 하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 범위라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크레아티닌은 근육량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많은 남성이나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은 신장이 건강해도 수치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감소증이 있는 노인분들은 신장이 나빠도 수치가 정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시스타틴C라는 검사를 합니다. 이건 근육량과 상관없이 신장 기능을 정확하게 측정합니다. 60세 이상이시고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으시면 크레아티닌이 정상이어도 시스타틴C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이미 크레아티닌이 1.8까지 올라갔는데 지금부터라도 견과류를 바꾸면 효과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단 1.5 이상이면 반드시 신장내과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캐슈넛, 아몬드는 즉시 중단하시고 수분 섭취를 늘리십시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드시면 됩니다. 단,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은 수분 섭취량을 의사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투석 환자는 소변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시면 체중이 급격히 늘고 폐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견과류 먹기 전에 특별히 주의할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크레아티닌 검사를 받으실 예정이라면 검사 전날 붉은 고기를 과다하게 드시지 마십시오. 고기를 많이 먹으면 일시적으로 수치가 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강도 운동 직후에 검사하시면 역시 수치가 높게 나옵니다. 검사는 가급적 공복 상태에서 평소처럼 생활하신 다음날 아침에 받으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김어르신의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어르신은 제 조언대로 캐슈넛과 아몬드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대신 호두와 마카다미아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물 1리터를 나눠서 마셨습니다. 2개월 후 다시 검사를 했더니 크레아티닌이 1.5에서 1.3으로 떨어졌습니다. 칼륨 수치도 5.8에서 4.9로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어르신께서 제 손을 꽉 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신장이 살아났습니다. 이제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셨고 지금 바로 실천하실 예정이시라면 댓글에 실천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창에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 주십시오. 혼자서 하는 것보다 함께하면 훨씬 더 힘이 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어르신들께 큰 용기가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의 핵심을 3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신장 환자는 캐슈넛, 아몬드, 피스타치오를 즉시 중단하고 마카다미아, 호두, 아마시로 교체하십시오. 둘째, 하루 견과류 총량은 30g 이내로 제한하고 수분은 하루 1리터를 반드시 드십시오. 셋째, 크레아티닌이 1.3 이상이면 시스타틴C 검사로 정확한 신장 기능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신장내과 전문의와 상담하십시오. 김 어르신의 6개월 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제가 알려드린 루틴을 6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호두 6알, 점심 후 아마시 1큰술, 오후 간식으로 마카다미아 10알, 그리고 물 2리터. 단 하루도 빠짐없이 지키셨습니다. 6개월 후 검사 결과 크레아티닌이 1.1로 정상 범위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사고체 여과율도 71에서 85로 상승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진료실에 오셔서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신장 이식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제 손주들 얼굴 더 오래 볼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손주들과 등산도 갈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가족들이 제일 기뻐합니다. 저는 그 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의사로서 환자분의 웃는 얼굴을 볼 때만큼 보람 있는 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오늘 당장 냉장고를 열어서 견과류를 점검하십시오. 캐슈넛, 아몬드가 있으면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장이 훨씬 더 귀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꼭 가족들과 함께 보십시오. 특히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으신 주변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신장을 위해 저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